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게 선의 종류, 그 다음에 선의 색상, 그죠? 선에다 색상을 부여하는 방법, 선의 모양을 부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속성을 바꾸는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은 레이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레이어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면에 적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레이어라는 명령어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요. 이 중에 레이어 프로퍼티스 이 아이콘을 누르셔도 되고, 여기서 레이어라고 해서 레이어를 실행하시면 이와 같이 레이어 창이 뜹니다. 자, 이렇게 레이어 창이 뜹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띄워보시죠. 자, 화면을 확대하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스테이터스라는 항목이 있고 이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on, freeze, lock 요 세 개를 하나로 묶어도 돼요. 머릿속에 on, freeze, lock 요 하나로, 그 다음에 color, line type, line weight 이렇게 세 개를 또 하나의 항목으로 이렇게 묶어두시면 돼요. 그 중에 우리가 배웠던 게 컬러와 라인 타입이죠. 그 다음에 선의 굵기입니다. 자, 위로 올라가면 아이콘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를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콘, 세 번째 아이콘, 네 번째 아이콘. 첫 번째 아이콘은 레이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한글로 써도 되고 혹은 이런 식으로 영어로 써도 됩니다. 칼럼이란 뜻이에요. 중심선 그러면 이렇게 씁니다. 문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해요. 보통 3글자.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영어로 쓰기도 하고 한글로 쓰기도 하고, 다만 주의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여기다 써놨는데 다른 사람이 못 알아봐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레이어의 이름을 1, 2, 3 그러면 이 레이어는 도대체 뭐 하는 레이어일까요? 알 방법이 없죠. 그죠? 이건 잘못 만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레이어를 만들 때는 다른 사람도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심선, 외형선, 그 다음에 단면선, 그 다음에 은선 이런 식으로 한글로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영어로 센터, 엘리베이션, 컬러, 은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해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영어를 써요. 영어를 씁니다. 영어를 잘해서 영어로 쓰는 게 아니고 한영키를 한번 덜 눌러서. 이해되시나요? 한영키를 안 눌러도 되잖아요. 한영키를 누르고 한글 쓰고 다시 한영키 누르고, 그죠? 불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한영키 안 누르고 영어로 그냥 써요. 이거는 레이어의 이름 만드는 건 철저하게 여러분들 편의상으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어떤 규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중심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컬러가 빨간색.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선의 모양이 로드. 자, 센터 불러오면 되죠. 이렇게 센터. 선의 굵기는 몇 mm예요? 0.1mm요. 여기 0.1 없네요. 그죠? 0.09가 0.1에 가까운가요? 0.13이 0.1에 가까운가요? 09가 조금 더 0.1에 가깝죠? 가까운 거 쓰시면 돼요. 물론 13 쓰셔도 돼요. 0.01이나 0.03이나 구별은 안 돼요. 우리 눈으로 구별 안 돼요. 그러니까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중심선에 대해서 색상, 선의 모양, 선의 굵기 지정된 거 보이시죠? 여기까지 세팅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 스테이터스 보면 0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선택을 하고 스테이터스, 셋커런트 버튼을 누르시면 체크 버튼이 넘어와요. 요건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라인을 그려보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선이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되게 흐릿하죠? 전에 쓰던 거하고는 좀 다르죠? 자, 여기서 제가 칼럼으로 바꿔서 선을 그려보죠. 자, 어떤가요? 선 굵기가 서로 다르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저는 화면에 선 굵기가 들어가라고 했어요.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입니다. 화면에 좀 더 잘 보이라고 이렇게 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레이어. 자, 컬럼에 색상을 줘보죠. 다면색이니까 노란색, 선의 굵기는 0.3mm. 인면선, 하얀색, 선의 굵기는 0.2mm. 은선, 자, 초록색, 선의 모양은 은선, 선의 굵기 0.2mm. 제가 또 만들어 보죠. 단열재. 단열재, 선홍색, 선의 모양, 베팅, 선의 굵기 0.09mm. 자, 그럼 레이어 세팅은 끝났습니다. 레이어를 바꿔서 난 레이어만 바꾸면 돼요. 그러면 어떤가요? 선의 모양이 그대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인면선까지. 어떤가요? 선이 그냥 바뀌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레이어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레이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도면층입니다. 도면층. 여기 제가 적어놨죠? 도면층. 근데 이렇게 층으로 놓으면 딱히 우리나라 말이 없어요. 레이어는 층이란 뜻이 맞아요. 레이어 이꼴 층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층이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을 조금 파악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디를 상상하시냐면 그랜드 캐년이요. 그랜드 캐년을 이렇게 바라보면 지층이라고 하죠. 지층. 그죠? 땅이 이렇게 격격하게 이렇게 쭉 쌓여서 절벽을 만들었죠. 그죠? 땅의 층, 그걸 지층이라고 해요. 그죠? 도면의 층인 겁니다. 도면이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는 거예요. 층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런 겁니다. 켜켜이 쌓여 있는 이런 뜻입니다. 이게 층이에요. 층의 개념은 켜켜이 쌓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도면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도면은 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켜켜이 쌓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레이어라고 하는 건 바로 제 앞에 있는 이 투명 아크릴 보이시죠? 이거예요. 얘가 이렇게 쭉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투명한 도면이 켜켜이 쌓여 있는 이게 레이어의 개념입니다. 얘가 이 투명한 아크릴이 여러 장 겹쳐 있어도 어떻게 되나요? 하나로 딱 투영돼서 보이죠? 그게 레이어입니다. 여기 얘에다가 이름을 주는 거예요. 얘는 중심선, 얘는 단면선, 얘는 은선, 이런 식으로. 이 투명한 도면에다 이름을 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도면을 그려서 이렇게 켜켜이 쌓아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한 장이 완성된 도면이 보이는 거죠. 이게 레이어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일부러 이거 치우지 말라 그랬어요. 코로나 때 이거 반드시 설치하라고 해놨거든요. 근데 끝났다 그랬잖아요. 올해. 근데 이거 치우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는 치우지 말아주세요. 캐드에서 레이어 설명할 때 이거 있으면 되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캐드 레이어 할 때 설명할 때 쓰게 그냥 두세요. 얘가 남아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얘가 레이어예요. 이게 투명한 도면인 겁니다. 이 투명한 도면들이 여러 장 겹쳐 있는 거. 이해되셨나요? 투명한 도면을 여러 장 겹쳐서 바라보는 것. 그게 레이어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 장을 만들었잖아요. 여러 장을 만들어서 하나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여기선 순서가 없어요. CAD에서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린 대로만 쓰시면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선택을 하고 레이어를 바꿔보죠. 그럼 색상과 라인 타입이 바뀌었나요? 보세요. 매치 프로퍼티스. 색상과 레이어가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매치 프로퍼티스. 그러면 금방금방 뭐가 바뀌는 거예요? 레이어가 바뀌는 거죠. 레이어가 바뀌는데 금방금방 색상과 선 종류가 금방금방 바뀌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바꿔보시죠. 보세요. 여기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기출문제 요 과제물을 열어봅니다. 여기 이제 실기 시험이 이제 이렇게 나온다. 이런 이제 조건표예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조건표고 얘가 과제물입니다. 여기까지 띄워보시죠. 우리가 이 도면을 그리기엔 아직 일러요. 그죠? 얼마 안 됐으니까 일러요. 그런데 그릴 수 있어요. 자, 이 위에 조건을 제가 좀 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아직은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시험을 보러 가면 이 요구표하고 요구 종이하고 그 다음에 도면하고 줘요. 근데 이 요구사항을 잘 보셔야 돼요. 단면 상세도를 40분의 1로 그리세요. 남측 인면도를 50분의 1로 그리세요.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기초 및 지하실 벽체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하세요. 자, 우린 다 알고 있죠? 철근 콘크리트가 무엇인지. 네, 모른다고요? 철근을 세우고 거푸집을 씌우고 거기에다가 시멘트를 붓는 거죠. 철근과 시멘트를 부어서, 아니 여기는 콘크리트라고 되어 있죠. 시멘트, 모래, 물, 요거는 몰탈이에요. 근데 여기에 자갈이 들어가면 콘크리트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요. 요 밑에다가 적어 드릴게요. 시멘트에, 모래에 물을 섞으면 얘는 몰탈이 됩니다. 몰타르 또는 모르타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르타르는 일본식 발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받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가면 모르타르라고 불러요. 근데 영어로 하면 몰탈입니다. 근데 시멘트에, 모래에, 물에 똑같은데 여기에 자갈이 들어가면 얘가 콘크리트입니다. 이해되셨죠? 비율은 이제 나중에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 어쨌든. 근데 여기에다가, 이 콘크리트에다가 철근을 함께 타설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되는 거고, 콘크리트에, 스펠링이 어렵네요. 철골을 넣으면 철골 콘크리트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철근 콘크리트가 있고 철골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이런 건 인터넷에 찾아보면 편해요. 철근 콘크리트. 자, 요 사진이 제일 그럴싸한데요. 여기 요 사진. 자, 보이시나요? 자, 확대. 지금 보시는 게 이게 철근입니다. 얘가 철근이에요. 철근 마디가 대략 여러분들 검지손가락 마디만 해요. 얘를 여기 지금 이렇게 막 다 철근 세워놓은 거 보이시죠? 먼저 철근을 세워요. 그리고 거푸집을 딱 틀을 만듭니다. 거푸집으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콘크리트를 들이붓는 거죠. 이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근이에요. 근육할 때 그 근입니다. 그러니까 골조가 근육처럼 이렇게 철근을 썼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이건 철골 콘크리트입니다. 이 사진이요. 여기 보이시죠? 이거 H빔이라고 하죠. 이 H빔을 이용해서 뼈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거푸집을 세워서 거기에 시멘트를 붓고 즉 콘크리트를 부어서 만든 구조, 이걸 철골 콘크리트 구조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건물은 철골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 뒤에 여기 요거 벽 있죠? 여기 이렇게 조금 꼬부라졌죠? 이게 기둥이에요. H빔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수직으로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저 끝에 하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쪽은 하나도 없죠. 근데 얘를 이 천정을 까보면 이렇게 횡으로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구조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H빔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이렇게 하나, 여기도 이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철근이 튼튼할까요? 철골이 튼튼할까요? 골은 뼈란 뜻이에요. 근은 근육이란 뜻이고, 뭐가 더 튼튼할까요? 철근이 튼튼할까요? 철골이 튼튼할까요? 철골이 튼튼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누가 더 비쌀까요? 네, 철골이 비싸요. 철골이 비쌉니다. 이 H빔이 철근보다 훨씬 더 비싸요. 그래서 이런 건물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빌딩이라든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철골 구조로 짓습니다. 근데 아파트 있죠. 옛날 아파트는 철근 구조입니다. 철근으로 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벽돌 있죠. 벽돌을 세워서 철근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벽을 잘못 부시면 내력벽을 부셨다라고 하잖아요. 내력이라는 게 뭐냐면 위에서 내려오는 힘. 내력은 위에서 내려오는 힘이 있단 말이죠. 근데 힘을 받쳐주는 벽이 있는데 이걸 부셔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처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 아파트는 이걸 잘 봐야 돼요. 요즘 아파트는 철골과 철근을 같이 짓습니다. 고층 아파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은 철골로 그리고 철근과 함께 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철근으로 지어주세요. 이거 아닌데 이렇게 철근으로 지어주세요. 철근 콘크리트를 지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벽체 나와 있죠. 외벽은 외부로부터 붉은 벽돌 0.5B 쌓기를 하시고 단열재 넣고 시멘트 벽돌 1.0B로 하세요. 이런 것들은 외워두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실무에 나가면 제일 많이 쓰는 자재들이 나무, 벽돌, 그 다음 이런 석고, 합판, 그 다음에 시멘트, 이런 것들이 돼요. 1.0B라는 건 뭐냐면 벽돌 한 장을 온전하게 다 쓰란 얘기예요. 벽돌 한 장을 다 쓰세요. 그리고 0.5B는 절반만 쓰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거를 알려면 이쪽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제가 여기에 적어놨어요. 여기 적어놨습니다. 벽돌 보이시죠? 옆에 보면 여기를 길이면이라고 해요. 길이면이라고 하고 여긴 마구리면이라고 하고 여긴 쌓기면이라고 합니다. 벽돌을 이렇게 쌓는다고 해서 쌓기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체 크기가 얼마냐면 이거 외워두세요. 표준 벽돌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190에 90에 57. 190에 90에 57. 이해되셨나요? 이 길이면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 길이면으로. 1.0B란 얘기는 190mm란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1.0b 그럼 190이에요. 0.5b는 190의 절반. 이해되셨나요? 그럼 우리는 이제 절반 세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200에 100에 70 이렇게요. 10mm씩 올려버립니다. 왜 10mm씩 올리냐면 줄눈이요. 벽돌이 있고 그 사이에 줄눈 들어가죠. 줄눈까지 포함해서 10mm를 업해가지고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200에 100에 70 이렇게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1.0b란 얘기는 190을 써도 되지만 200이라는 수치가 들어가게 돼요. 200을 써도 돼요. 그 다음에 0.5b는 계산하기 쉽게 100mm란 얘기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시간 날 때 이거 한번 봐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7호도마, 반절, 2호토마, 온장, 반반절, 반토막. 이 반토막이 0.5b란 얘기예요. 온장이 1.0b란 얘기고. 7호토막이란 얘기는 뭐냐면 75%란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75%만 쓰겠습니다라는 얘기고 2호토막은 뭐예요? 25%만 쓰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반절과 반반절, 그 다음 반토막. 이렇게 현장에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벽돌 쌓기, 길이면 쌓기, 마구리면 쌓기, 영식 쌓기, 화란식 쌓기, 불식 쌓기, 미식 쌓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얘네들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아직은 이거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설명할 시간은 아니니까 일단 있다라는 것만 이해하시고 여기 화란식이 뭘까요? 화란 들어보셨나요? 우리 선생님 빼고 화란 들어보셨나요? 여기 불식, 영식, 미식 이거 나라 이름입니다. 영식 쌓기란 얘기는 영국식 쌓기란 뜻이에요. 미식 쌓기는 미국식 쌓기란 뜻입니다. 불식 쌓기는 프랑스식이란 뜻이에요. 프랑스를 다른 말로 불란서라고 부르죠. 그죠? 프랑스를 한자 발음으로 불란서라고 불러요. 그래서 불식 쌓기. 화란식은 네덜란드를 말합니다. 네덜란드. 그걸 화란식이라고 합니다. 화란, 네덜란드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혹시 나성이란 단어 아시나요? 옛날 노래 중에 나성에 가면 편지를 써주세요. 그럼 그 나성은 어딜까요? LA요. LA가 나성이에요. 그러니까 LA에 가면 편지 써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게 나라 이름입니다. 그 나라별로 쌓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자, 다시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단열재가 나옵니다. 외벽은 120mm, 바닥은 85mm, 지붕은 180mm로 하세요. 120mm네요. 그러면 외부로부터 0.5b니까 100mm, 단열재 120mm, 시멘트 벽돌 200mm. 그러면 자 200mm, 300mm, 420mm. 벽돌의 두께가 그러니까 벽의 두께가 420mm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내벽은 1.0b 시멘트 벽돌 쌓기로 하세요. 내벽은 곧 200mm입니다. 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보통 벽 두께가 200mm라고 보면 맞아요. 기본 벽 두께가 200mm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얘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경량 철골이라고 합니다. 경량 철골 구조라고 해요. 또는 경량 목 구조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 옆 동네 세종시 가면 집 짓는 거 혹시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우리 여기 이 동네에서도 집 짓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단독주택. 없나요? 이게 길거리 다니면서 이제 눈여겨보셔야 돼요. 보시면 경량철골을 쓰는 데가 있어요. 이거 일본 말로 잔넬이라고 합니다. 잔넬. 우리나라 그러니까 영어로 채널이라고 해요. 채널. 근데 일본 말로 잔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잔네르라고 하죠. 잔넬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생긴 거 있어요.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생긴 채널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돼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석고보드를 이렇게 넣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흡음재를 넣고요. 그 다음에 다시 석고보드를 이렇게 닫아버린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얘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얘가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우리 옆방 선생님은 맨날 제가 노크해가지고 이게 그거예요. 얘가 그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걸 경량 철골 구조라고요. 근데 이 철골 대신에 나무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세종시에서 집 지을 때 전부 다 나무로 짓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집 지을 때 이렇게 2x4, 2x6로 짓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강목 있죠. 강목의 크기를 그러니까 2x4, 2x6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2인치 바이 4인치 2x4, 2인치 바이 6인치 이해되시죠? 2x6, 2x4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벽은 2x6로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다음에 석고보드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비 맞지 말라 그러니까 그 방수 처리하고 그 다음에 단열재 처리하고 외벽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마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런 경우 지금 있는 이런 경량 철골 구조로 지어진 여기 벽 같은 경우는 한 120mm 밖에 안 돼요. 120mm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mm예요. 100mm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석고보드 한 장이 10mm입니다. 석고보드 한 장 10mm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한 장씩 120mm 맞죠? 근데 이건 1P 쳤다고 합니다. 1P. 한 장 쳤다는 얘기예요. 한 장으로 시공했다는 얘기고 2P로 시공할 수 있습니다. 2장. 그러면 석고보드가 이렇게 2장 들어가면 조금 더 두꺼워지겠죠. 그럼 140mm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이런 건 140mm. 제가 저기 구멍 뚫어서 봤거든요. 그 소방점검 나온다고 그래서 원장님이랑 둘이 저기 구멍 뚫어서 봤거든요. 그 석고보드도 일반 석고보드가 있고 그 내화 석고보드가 있습니다. 내화 석고보드는 빨간색이에요. 분홍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염 석고보드라고 하죠. 방염 석고보드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느라고 뜯어서 봤는데 2P 했더라고요. 2P 이쪽에 2P 저쪽에 2P 이해되시나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제 이름을 까먹었네. 이렇게 갈바라는 게 있어요. 우리 지금 저 뒤에 출입구가 이건데 이건 갈바륨이라고 하는 금속을 이렇게 모양을 접어서 모양을 만든 겁니다. 근데 갈바륨이 뭐냐면 아연도금 강판이에요. 아연도금 강판이요. 우리 뭐라 그러지? 보통 흔히 사용하는 함석 있죠. 양철 있죠. 그러니까 양철이 이제 주석을 입힌 거라면 이 갈바륨은 알루미늄에 아연을 섞은 게 아연도금 강판입니다. 그러니까 녹슬지 않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연도금 강판이고 영어로 하면 갈바륨이 됩니다. 근데 우린 줄여서 그냥 갈바라고 해요. 이렇게 갈바륨 같은 경우도 똑같이 아까 얘기한 대로 두께가 150 정도, 그러니까 즉 15mm, 15cm 정도의 두께로 이렇게 판을 접어서 모양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길거리 다니다 보면 그 창문이 있고 이렇게 은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갈바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고 그걸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좀 넘어가긴 했는데 자 이렇게요. 확대해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중심선이 이 안쪽 벽에 있고 그 다음 단열재가 있고 외벽이 있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얘를 그릴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그려야 될 거, 선택해야 될 거는 중심선이죠. 그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렇게 그릴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때 우리가 쓸 명령어는 X라인이라는 걸 쓸 겁니다. X라인이요. 나중에 배울 거지만 X라인이라는 건 무한대의선입니다. 무한대의선이에요. 무한대의선을 그리는 명령어가 X라인입니다. 여기 드로우를 누르시면 바로 여기 나와요. 이 두 개. 이 두 개 보이시죠? 이 두 개가 X라인입니다. 저는 X라인 많이 쓰거든요. X라인 많이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 X라인, 그 다음 포인트 클릭하고 수직선 하나, 수평선 하나. 그러면 이렇게 무한대의선이 그려집니다. 끝이에요. 이렇게 무한대의선을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셋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옵셋 4200 다시 옵셋 1800 다시 옵셋 1600 다시 옵셋 1900 다시 옵셋 4500 그러면 아래쪽에는 다 끝났죠. 요만큼이죠. 그러니까 트림으로 자릅니다. 이번엔 위로 올라갑니다. 옵셋 4300 2400 3600 아니다. 3000이네요. 트림으로 또 잘라냅니다. 그럼 전체 윤곽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제가 그랬어요. 도면을 그릴 때 제일 첫 번째 뭘 보시라고? 중심선이 있으면 중심선을, 그렇지 않으면 전체 윤곽을 보세요 라고 했죠? 자, 제가 중심선을 가지고 전체 윤곽을 그렸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또 정리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서부터 잘라갈 건데 요만큼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 선들이. 자, 트림.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옵셋 나갑니다. 옵셋 1300. 자, 얘도 여기가 필요 없어요. 옵셋 3300. 옵셋 4000. 옵셋 3600. 자, 나머진 1800이니까 자, 끝냅니다. 그러면 트림하면 선 정리가 이렇게 되는군요. 아, 이 위에는 이렇게 됐고요. 이 아래로 이번에 오른편으로 내려갑니다. 여기가 마룻대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붕 마룻대라고. 자, 옵셋 2100. 마룻대선 아래쪽으로 2100. 다시 1200. 그러면 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림. 그 다음에 나머지 선들도 지워보자고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지우면 됩니다. 이런 모습이네요. 자, 하나 더요. 선을 제가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라인. 여기에 맞춰서 욕실이 빠져 있죠. 근데 위치가 어디냐면 요만큼의 중간. 여기요. 그 다음에 트림으로 지우면 자, 금방 그려지네요.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얘가 중심선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명령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LT 스케일이요. 여기 있네요.
축척의 2분의 1에서 3분의 1이면 족합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자, LT 스케일 한 25 정도 주니까 어떤가요? 중심선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LT 스케일을 25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적당한 크기로 보이실 겁니다. 이제 벽을 세워야 돼요. 벽의 두께는 200mm입니다. 옵셋을 하시면 돼요. 얘는 중심선이니까 옵셋 100mm 이렇게 좌우로요. 이렇게 좌우로요. 그러면 이 4개의 선이 뭐가 돼요? 벽체선이 되겠죠. 맞습니까? 트림할 거 트림하고 그 다음에 연장할 거 연장하고 그럼 벽체선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자, 100mm 옵셋 일단은 전부 다 무시하고 다 100mm 옵셋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100mm 옵셋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선이 3개가 될 겁니다. 벽체를 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벽을 세우고 자, 이렇게요. 저처럼 이렇게 벽을 쭉 세워보시죠. 자,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매치 프로퍼틱스로 이렇게 벽체만 골라내시면 돼요. 이렇게 벽체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거 조금 더 빠르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도면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얘를 정말 빨리 그릴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중심선과 벽체선을 이렇게 분리해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부분은 다 트림하면 되죠. 이렇게 트림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트림합니다. 먼저 트림부터 쭉 해놓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한번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이번엔 여기를 하기 전에 명령어를 하나 좀 보고 넘어갈 거예요. 이 부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이 연장돼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선을 그리고 extend, 연장하고, 그 다음에 extend, 연장하고, 그리고 트림으로 이렇게 끊어야 돼요. 맞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으로 선을 하나 그려주고 extend, 연장하고 트림으로 삭제하고. 이걸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 명령어를 하나 보여드리죠. 자, 라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xtend,
연장하기입니다.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죠? 이때 여기 보시면 모드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게 두 가지예요. 퀵 모드가 있고 스탠다드 모드가 있고, 즉 빠른 연장이 있고 그 다음 표준 연장이 있고, 우리가 쓰는 건 바로 퀵 모드, 빠른 연장을 쓰고 있는 거고, 스탠다드로 바꿔봅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엣지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본은 노 익스텐드입니다. 이걸 익스텐드로 바꿀 거예요. 엣지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모서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노 익스텐드예요. 안 늘어나요. 그죠?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모서리가 있어야, 즉 내가 늘어나야 할 방향에 이렇게 경계가 있어야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익스텐드.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죠. 그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인 거고, 자, 익스텐드, 그 다음에 엣지를 익스텐드로 바꾸겠습니다. 모서리를 연장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늘어납니다. 어떻게 되나요? 연장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왜 연장되죠? 여기 있는 모서리, 여기 있는 모서리, 여기 있는 모서리, 여기 있는 모서리, 이게 다 연장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익스텐드 모드예요. 원래 익스텐드 모드는 잘 쓰지는 않아요. 익스텐드 모드는 잘 쓰진 않지만, 자,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익스텐드. 자, 여기 지우고, 익스텐드. 경계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금방 해결되나요? 자요. 한 칸씩 해결이 되잖아요. 그죠? 어렵게 연장선을 그리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익스텐드 모드를 이용하면, 엣지를 익스텐드 모드를 이용하면 그냥 이렇게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완성됐네요. 완성시켜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단열재가 나가요. 옵셋 120mm. 단열재가 120mm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단열재는 외벽에만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벽엔 안 들어가요. 자,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100mm. 그러면 네, 다 됐네요. 익스텐드 연장할 거 연장하고, 자, 잘라낼 거 잘라내고,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익스텐드, 자, 다시 또 익스텐드, 다시 또 익스텐드, 네, 그 다음에 트림. 다시 트림. 퀵모드로. 네, 다 만들어졌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렇게 레이어를 이용해서 우리는 도면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레이어를 활용하는 방법을 볼까요? 여기 보시면 on, freeze, lock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on, freeze, lock. 자, 그게 뭐냐면 on-off는 껐다 켰다 하는 걸 말합니다. 껐다 켰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나와요. 자, 오프, 꺼진 거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중심선 레이어를 껐습니다. 켰습니다. 프리즈, 얼렸습니다. 해동했습니다. 잠갔습니다. 풀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요걸 조금 더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먼저 보이기. 보이냐 안 보이냐? 아니다. 네. 그 다음에 작업 유무. 자, 오프, 온. 껐다가 켰다가. 그 다음에 프리즈. 소. 해동하고. 그 다음 락. 잠그고 언락. 풀고.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오프하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작업은 돼요. 특이하죠? 눈에 안 보이는데 작업은 돼요. 다시요. 프리즈하면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작업도 안 돼요. 다시 봅니다. 락을 하면 눈에는 보입니다. 그런데 작업은 안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작업이 되냐 안 되냐, 이 두 가지로 보는 겁니다. 오프했다는 얘기는 레이어를 껐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형광등을 끄면 잘 안 보이겠죠. 근데 우리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죠. 이게 오프의 개념입니다. 화면에서 그냥 끈 겁니다. 불을 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작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자, 레이어를 복사해 왔습니다. 복사해 왔어요. 자, 먼저 여기다가 원을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중심선으로 바꿨고요. 다시 원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때 제가 중심선을 껐습니다. 껐어요. 자, 카피, 아니 이동하기. 아직 여러분들 이동하기 몰라요, 그죠? 근데 제가 썼습니다. 여기다가 all이라고 썼어요. 전부 다 이동해 주세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켜볼까요? 중심선 이동된 거 보이시나요? 꺼졌는데 작업이 됐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또 하나. 자, 이런 메시지가 떠요. 이게 뭐냐면 지금 제가 선택한 레이어를 끄는 겁니다. 내가 작업하고 있는 레이어를 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뜨는 겁니다. The current layer, 지금 작업하는 레이어가 will be turned off. 앞으로 꺼질 겁니다. 작업하는 레이어가 off 꺼질 겁니다. What do you want to do? 당신은 어떤 것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Turn the current layer off. 현재 레이어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Object that you create from now.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displayed. 자, 근데 보이지는 않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고, keep the current layer on. 현재 레이어를 on, 켠 상태로 유지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끄겠습니다. 자, 원을 그리는 거예요. 원을 그리고 있나요? 뭔가 이렇게 그려지긴 하죠. 근데 눈에 안 보여요. 켜보겠습니다.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작업이 된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현재 레이어를 지정한 다음 레이어를 끄고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안 보인, 온오프는 안 보이는데 작업이 돼요. 문제가 그건 거죠. 내가 안 본다는 얘기는 작업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요, 현재 레이어를 프리즈 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프리즈라는 단어를 모르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겨울왕국 원 제목이 포리즌이에요. 이 프리즈가 같은 단어예요. 이해되시나요? 얘는 동사고 걔는 명사고. 얼리다라는 뜻입니다. 레이어를 얼리겠다는 얘기예요. 누르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 뜹니다. 뭐라고 떴냐면 this layer, 이 레이어는 cannot be polygon, 동결시킬 수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현재 작업하는 레이어입니다. 작업하는 레이어는 동결시킬 수 없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뜹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안 보이고 작업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커런트 레이어는, 즉 작업하는 레이어는 프리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제가 0이라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프리즈를 걸었습니다. 여기 없어진 거 보이시죠? 자, 이동하기. 아까처럼 all이라고 했습니다. 전부 이동해 주세요. 다시 켜볼까요? 그대로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작업 안 된 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온오프 대신에 프리즈 소우를 씁니다. 프리즈, 동결시키다, 얼리다, 소우, 해동하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프리즈만 걸어보시면 알아요. 자, 그 다음에는 잠금입니다. 잠갔습니다. 그 눈에 보여요.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작업들은 안 돼요. 트림, 작업이 안 돼요. 뭐 얘네들은 잘리겠지만 다른 애들은 트림이 안 돼요. 이렇게 작업이 안 됩니다. 아무런 작업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종종 사용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작업 도면이 끝난 경우, 도면이 이렇게 끝나서 더 이상 수정되면 안 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는 작업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레이어를 잠가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작업들을 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여기 플롯이라고 써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꾹 누르면 여기 금지 표시 뜨는 거 보이시나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레이어는 출력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해당 레이어는 출력하지 않습니다. 화면상에서만 보고 실제로 도면을 출력하면 출력이 되지 않는 그런 레이어란 뜻입니다. 얘를 누르면 다시 출력이 되겠죠? 자, 이런 레이어가 하나 더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치수를 기입하고 나면, 치수를 넣고 나면 레이어에 이렇게 데프 포인트라는 것이 하나 생깁니다. 이게 프로그램상 치수를 넣으면 생기는 레이어입니다. 근데 얘를 쓰시면 안 되는데 자꾸 써요.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출력 부분이. 다른 거 볼까요? 출력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막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출력이 안 되는 레이어입니다. 이거 치수 기입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상 만들어진 레이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치수를 만들면 해당 이 뎁스 포인트가 생겨나요. 근데 여기다 자꾸 쓰시고 작업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 출력이 안 돼요. 이건 답이 없습니다. 얘는 출력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레이어 자체가 출력이 막혀 있잖아요. 그죠? 이거 당연히 출력이 안 돼요. 우리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출력이 안 되는 레이어입니다. 이건 치수 기입을 하면 치수를 하나 만들어서 넣으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레이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14,000이네요. 곱하기 2 나누기 420. 66이네요. 그죠? 그럼 80대 1이나 60대 1 정도?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60분의 1이잖아요.
그죠? 1대 60이죠? 그죠? 그러니까 420 곱하기 60, 297 곱하기 60. 자, 4220 곱하기 60. 25,200이네요. 자, 297 곱하기 60. 17,820. 자, 라인. 자, 이 방향으로 25,200. 그 다음, 이 방향으로 17,820. 그 다음, 이 방향으로 25,200. 마지막 클로즈. 어떤가요? 안에 딱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 자, 테두리가 있어요. 테두리. 테두리는 10mm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곱하기 60을 합니다. 그럼 얼마예요? 600. 그러니까 옵셋 600. 나머지 트림. 어떤가요? 딱 맞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서 조금 더 하면, 아직 안 배웠지만 이동이라는 명령을 이용하면 이렇게 센터에 딱 맞추면 모양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센터 안 맞추셔도 돼요. 센터는 안 맞추셔도 되지만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제 중심선 같은 경우는 여기보다 조금 더 길게 뽑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중심선은 더 길게 뽑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연장하기. 바운다리는 여기입니다. 엔터. 그리고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뽑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중간에 있는 이런 선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중간에 있는 선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당히 선을 그려서 선을 연장하면 됩니다. 익스텐드. 여기가 바운다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선들도 완성이 됩니다. 자, 다시 라인. 이렇게. 연장하기. 그러면 자, 중심선들이 많이 툭 튀어나와 있죠? 이런 모습으로 완성이 되겠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여기도 빠졌네.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